1970년대와 80년대의 대한민국,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이 땅에서는 놀라운 목소리들이 태어났습니다. 라디오 하나로 온 국민이 울고 웃던 시절, 누군가는 시대의 검열에 목소리를 빼앗겼고 누군가는 너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노래는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우리 마음 어딘가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부터 데뷔 순서를 따라 그 목소리들의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보려 합니다. 1969년 한 20살 여대생이 신중현의 눈에 띄어 노래 한 곡을 받습니다. 데뷔곡 늦기 전에 이듬해님은 먼 곳에 그리고 거짓말이야까지 연달아 히트하며 그녀는 순식간에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가 됩니다. 담배는 청자, 노래는 추자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였죠. 하지만 인기가 커질수록 시련도 커졌습니다. 1971년 청혼을 거절당한 매니저가 휘두른 깨진 소주병에 얼굴을 크게 다쳐 6번이나 성형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노래 중 그녀가 취하던 독특한 손짓은 북한과 교신하는 암호라는 황당한 소문으로 번져 중앙정보부의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1975년 긴급조치 9호, 그녀의 모든 노래가 대마초 파동에 휘말려 금지곡으로 묶이고 가수 활동 전면 금지 처분을 받습니다. 이후 그녀는 결혼과 함께 무대를 떠났습니다. 완전한 은퇴는 아니었지만 시대가 앗아간 전성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김추자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지만 그녀의 20살, 30살은 자신의 뜻이 아닌 시대의 뜻대로 저물어야 했습니다. 8살 사고로 시력을 완전히 잃은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맹학교에 입학한 그 소년은 그러나 노래에서 자신의 길을 찾았습니다. 1970년 고등학생의 나이로 가수 데뷔, 처음엔 시각장애인 가수라는 꼬리표 때문에 화제가 되었지만 1971년부터는 실력으로 신인상을 휩쓸며 진짜 스타가 됩니다. 번안곡 어린 시절, 그리고 달맞이꽃, 그 얼굴에 햇살을 같은 자작곡들로 1970년대를 대표하는 가수 중 한 명이 되었고, 심지어 양희은의 데뷔 앨범 아침 이슬에서 기타 세션을 맡을 만큼 뛰어난 연주자이기도 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에게 장애가 아니라 오히려 소리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재능이 되었습니다. 이용복은 지금도 건강히 살아계시며 바닷가에서 카페와 펜션을 운영하며 여생을 보내고 계십니다. 편견을 뚫고 노래로 증명해낸 목소리, 그의 이야기는 비극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단단한 극복의 서사였습니다. 김추자가 시대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을 무렵 같은 신중현 사단 안에서 전혀 다른 색깔의 목소리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1971년 고등학교 3학년이던 김정민은 영화 OST로 가요계에 발을 들입니다. 제니스 조플린, 그레이스 슬릭 같은 당대 서구 사이키델릭 록의 여성 보컬들과 비교될 만큼 파격적이고 몽환적인 창법을 구사했습니다. 바람, 햇님 같은 곡들은 지금 들어도 시대를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녀의 창법을 저속하다고 규정했고 발표하는 노래마다 줄줄이 금지곡 판정을 받았습니다. 결국 1977년 데뷔 6년 만에 그녀는 조용히 무대를 떠납니다. 이후 김정민은 어떤 인터뷰에도 어떤 무대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 로스앤젤레스에 정착했다는 것 외에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2018년 영화 마야광에 그녀의 노래가 삽입되며 젊은 세대가 뒤늦게 그녀를 재발견했지만 정작 본인은 그 사실조차 알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시대가 지워버린 목소리, 김정민은 오늘도 신비 속에 남아있습니다. 연세대학교를 중퇴하고 1971년 DJ 이종환의 추천으로 데뷔한 청년, 겨울 이야기,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그리고 그건 너, 특히 그건 너는 당대 최고의 히트곡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인기가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노랫말이 유신 정권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금지곡이 되었고 1976년에는 대마초 혐의로 구속까지 당합니다. 그가 발표한 다른 곡들마저 줄줄이 금지곡으로 묶이자 이장희는 결국 가요계의 회의를 느끼고 활동을 중단합니다. 이후 그는 미국으로 건너가 라디오 방송, 사업 등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훗날 후배 가수들을 프로듀싱하며 음악계와의 인연을 이어갔고 지금은 경상북도 울릉도에서 조용히 지내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의 제목 때문에 인생의 방향이 바뀐 사람, 이장희의 청춘은 그렇게 시대에 저당 잡혔습니다. 앞선 내 사랑과 달리 이제부터 만날 목소리들은 더 이상 오늘의 안부를 전할 수 없는 분들입니다.
1973년 솔로로 데뷔한 김정호는 이름 모를 소녀로 단숨에 스타가 됩니다. 이후 하얀 나비, 님 같은 곡들로 한국 포크의 독보적인 색깔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랫동안 폐결핵을 앓고 있었습니다. 1983년 마지막 앨범을 녹음할 때는 숨쉬기조차 힘든 상태에서 5개월에 걸쳐 겨우 완성했다고 전해집니다. 의사의 만류에도 그는 노래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1985년 11월 29일 김정호는 3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망 하루 전날에도 그는 TV 무대에 섰습니다. 대마초 파동에 연루되었던 이력 때문에 한동안 마약으로 죽었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떠돌기도 했지만 사인은 명백히 오랜 지병이었던 폐결핵이었습니다. 가난한 후배들에게 늘 밥과 쌀을 나눠주던 다정한 선배 김정호는 그렇게 짧은 생을 노래로 채우고 떠났습니다. 1969년 세시봉 무대에서 처음 노래를 시작한 한대수는 한국 최초로 포크록이라는 장르를 소개한 인물입니다. 1974년 첫 정규 음반 멀고 먼 길에 실린 물 좀 주소, 행복의 나라로는 지금까지도 한국 포크록의 세 장을 영곡으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1975년 발표한 2집은 체제를 전복하려는 곡들이라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전량 수거 명령을 받습니다. 노래할 수도 발표할 수도 없게 된 그는 결국 살 길을 찾아 다시 미국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15년이 지난 1989년 한대수는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현역 뮤지션이자 사진작가로 활동하며 자신만의 색깔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죽지 않았지만 가장 뜨거웠던 시절을 가장 잔인하게 빼앗긴 사람. 한대수의 이야기는 그렇게 조용한 저항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1976년 MBC 10대 가수 가요제 여고 졸업반이라는 노래로 무대에 오른 앳된 얼굴의 가수 바로 김인순입니다. 맑고 고운 목소리는 순식간에 하이틴 영화들의 배경을 채웠고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로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1979년 결혼 이후 활동이 다소 뜸해졌지만 1981년 다시 언덕에 앉아로 컴백하며 재기를 준비하던 그녀에게 1988년 5월 18일 밤 갑작스러운 비극이 찾아옵니다. 귀가하던 차량이 과속 화물 트럭과 충돌하며 그녀는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이른 이별이었습니다. 하이틴 시절의 청량한 목소리로만 기억되기엔 그녀에게는 아직 부르지 못한 노래가 너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빠 장현과 함께 현이와 덕이라는 이름으로 어린 나이에 데뷔한 장덕. 하지만 그녀를 진짜 특별하게 만든 건 직접 곡을 쓰는 재능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여성 싱어송라이터는 손에 꼽을 정도였고 심지어 여자 가수가 바지를 입는 것조차 화제가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미국 유학까지 다녀온 그녀는 1986년 앨범에 실린 님 떠난 후로 제2의 전성기를 맞습니다. 다른 가수들에게 곡을 써주며 작곡가로서도 실력을 인정받았죠. 하지만 1990년 장덕은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28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녀의 오빠 장현 역시 같은 해 암으로 세상을 떠나며 남매는 짧은 시간차를 두고 나란히 하늘로 향했습니다. 재능은 너무 컸고 시간은 너무 짧았습니다. 1980년 데뷔한 김현식은 봄, 여름, 가을, 겨울 활동과 솔로 활동을 오가며 가장 인간적인 목소리로 사랑받은 가수였습니다. 내 사랑 내 곁에, 비처럼 음악처럼 같은 곡들은 그의 거칠면서도 애절한 창법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노래들입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이어진 음주와 불규칙한 생활은 그의 간 건강을 서서히 무너뜨렸습니다. 1990년 11월 1일 김현식은 간경화로 32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누구보다 뜨거웠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돌보는 데는 서툴렀던 사람. 그의 노래는 지금도 후배 가수들에 의해 꾸준히 다시 불리고 있습니다. 1984년 김민기의 음반 작업에 참여하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김광석. 노래를 찾는 사람들 활동과 밴드 동물원 보컬을 거쳐 이후 통기타 하나로 소극장을 가득 채우는 가수가 됩니다. 30즈음에 이등병의 편지, 먼지가 되어. 그의 노래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누구의 마음에나 조용히 들어와 자리를 잡았습니다. 1996년 1월 6일 김광석은 3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을 둘러싼 논란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경위에 대해서는 여러 시각이 존재하며
이 부분에 대해 섣불리 단정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계속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건 그가 남긴 노래들이 3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매일 누군가의 플레이리스트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987년 8월 한 신인 가수가 데뷔 앨범을 발표합니다. 작사, 작곡, 편곡까지 혼자 완성한 앨범 사랑하기 때문에 주변 동료들조차 다른 사람의 손이 갈 여지가 없었다고 감탄할 만큼 완벽한 결과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앨범이 그의 처음이자 마지막 앨범이 되고 말았습니다. 1987년 11월 1일 유재하는 교통사고로 25세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교롭게도 3년 뒤 같은 날인 11월 1일에 그와 절친했던 선배 김현식마저 세상을 떠나며 두 사람은 기이하게도 같은 날짜를 기일로 나누어 갖게 됩니다. 유재하의 아버지는 아들을 기리기 위해 장학회를 세웠고 1989년부터 시작된 유재하 음악경연대회는 지금까지도 이어지며 수많은 뮤지션을 세상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조규찬, 유희열, 방시혁 같은 이름들이 모두 이 대회를 거쳐갔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